2000년도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냉면집에서 주방 보조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냉면집에서 주방 보조로 군대 갔다 와서도 다시 복직해 있는 상황. 그래서 주방장 바로 밑에까지 이제 제가 올라갑니다.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좀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좀 장남 역할을 좀 빨리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돈을 좀 빨리 벌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검색 사이트 같은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최종 학력 그냥 고졸입니다. 이제 대학 안 나왔고요. 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돈을 벌어야 됐어요. 냉면집 주방 보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원래 좀 뭐냐면 성격 자체가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포기를 모른다 그러면 되게 멋있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환경이 이게 다야, 이게 내가 적응해야 돼, 그럼 그냥 바로 인정을 해버려요. 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병장 딱 되고 제대할 때 제대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면 막 울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냥 내가 이 환경이 이렇다 그러면 난 그냥 여기서 아예 적응을 하고 여기서 재미를 찾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방 보조 일이 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해가지고요. 그때 주방 보조 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주방장한테 이거 해라 했던 게 설거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설거지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주방 보조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우리끼리는 이제 세컨드라고 해요. 주방장 바로 밑에라고. 세컨드까지 제가 딱 올라갔어요. 내 밑에 3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그때 월급을 2000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월급 받은 게 한 26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주방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2000년도 딱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그맨이 꿈이긴 하지만 개그맨은 조금 좀 뭐랄까요, 이루기 힘든 꿈이고, 주방장은 이제 곧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때가 2000년도였어요. 근데 냉면집에서 그 냉면김치가 똑 떨어져 가지고 야채집에 전화해 가지고 무 갖다 달라 그래 가지고 무 이만큼 쌓아놓고 파란색 그 큰 통 있죠, 거기다 놓고 채칼 가지고 막 밀고 있는데 밑에 놈들 3놈 달고 막 밀었는데 이게 단순 노동이라 심심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제가 TV를 켰죠. 근데 일하다가 제가 TV를 킨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그날따라 진짜 TV를 켜게 되더라고. 딱 켰는데 TV에서 뭐 하고 있냐면 개콘 하는 거예요. 개콘이 99년도가 생일이죠. 그래가지고 2000년도니까 그때 당시 이제 잘 나가는 개그맨이 심연섭, 백재현, 김영철 이런 사람들 잘 나갈 때였어요. 현섭이 형 알아요? 심연섭? 알아요? 그래도 안 해요. 심연섭 그 양반이 이제 개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때 뭐 했냐면 진짜로 여러분 말대로 현섭이 형이 추장 복장하고 나와가지고 빰빠야 가슴에 떨어져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때 개그 콘서트 딱 보고 이제 재밌다 재밌네 이랬는데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딱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내가 지금서부터 너희들에게 개인기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막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기? 그러면서 개인기가 뭔 말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기란 말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 4살 5살 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원래 그전에는 개인기란 말을 안 썼어요.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개인기란 말 없었어요. 그전엔 장기라고 했어요. 그러다 개인기란 말을 심연섭이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개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심연섭이 개인기를 막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던 개소리, 닭소리,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 트름소리, 방구소리가 그네들이 말하는 개인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세봤어요. 심연섭 개인기를. 예? 내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양반은 저렇게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있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지만 방법은 없어요. 왜?
난 고졸이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는, 요즘에는 뭐 실력으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에는 개그맨 되려면 대학 개그제를 나와야 되지, 가수를 하려면 대학 가요제를 나와야 되지. 대학은 어느 정도 다녀야 뭐 이력서라도 내고 뭐 원서라도 내지, 고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거의 생각을 접을 무렵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 생각을 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갈고 닦았던 이게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 전국 노래자랑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한 번만 우연이든 어떻게든 만나서 개인기 대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써먹고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딱 하자마자 그 기회가 딱 찾아오는데요. 뭐가 찾아오냐면 자막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KBS에서 새 식구를 모집합니다. 개그맨 15기 공채 모집 했는데 뒤에 모집 요강 대한민국 성인 남녀 누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나이도 보지 않고 기혼 미혼 뭐 보지도 않고, 그리고 결정적인 학력을 보지 않겠다. 그냥 웃기는 사람 뽑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막 지나가자마자 소리쳤다니까, 가자 KBS로 그랬다니까. 소리를 빽 찌른 순간에 진짜 멍해지는 거예요. 막 손이 바닥이 막 차가워지고, 소리 지른 순간에 가자 KBS로 라고 소리 지른 그 순간에 주방장이 국자로 내 머리를 때린 거예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자식아 가긴 어딜 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만약에 다음날 개그맨 시험 보러 가든지 아니면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조퇴하든 뭐 늦게 오든 그러든지, 만약에 그런 짓거리 하면, 방송국 간다든지 그런 짓거리 하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주방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도 인정할 만한 게, 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가 그냥 와가지고 걔 받아줘가지고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쳐서 이제 좀 쓸만해지니까 개그맨 되겠다고 나가버리면 이 양반은 새로운 놈 다시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보내주세요 안 돼, 보내주세요 안 돼, 엄청 반대했어요. 아니 무슨 뭐 남들은 말이에요, 연예인 한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반대를 하죠. 나는 주방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막 안 된대. 집에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떡하지? 이런 고민. 다음날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갈리는 거잖아요. KBS로 가느냐 아니면 주방으로 가느냐, 그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인생의 갈림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을걸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올 겁니다. 왜 선택하는 게 어렵냐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니까, 50대 50이니까 선택을 못하죠. 쓰디썼던 그런 실패의 경험이다 잔들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단어는 바로 포기입니다. 좌절이고. 그 두 가지만 안 한다면, 그리고 계속 꾸준하다면 분명히 일어설 수 있고 분명히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저도 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고민 많이 했죠. 냉면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KBS로 가느냐. 옥동자의 선택은 바로 어디? 그렇죠, 냉면집이었습니다. 냉면집에 가서 7시 반까지인데 제가 6시 반인가 뭐 10분인가 갔어요. 그래서 그날 할 걸 미리 싹 해놨어요.
무슨 뭐 온육수, 냉육수, 그 다음에 무슨 뭐 반죽 다 쳐놓고 고명사리 다 세팅을 해놓고 계란 다 삶아놓고 물 펄펄 끓여놓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육수통 앞에다가 A4지를 딱 갖다 놓고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실장님께, 실장님이 뭐냐면 주방장은 실장이라, 존경하는 실장님께 그렇게 씁니다. 제가 편지를 쓴 이유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죠. 가장 인간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죠? 뭐 걸치고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그렇게 걸쳐놓고 그리고 KBS로 갑니다. KBS에 도착한 순간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땅에 웃기는 놈들이 저렇게 많단 말인가. 1000명 가까운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반절한 500명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응? 내 얼굴이 평범해. 무슨 애들이 얼굴에 사고를 내고 온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나 개그맨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발을 동동 걸고 있었는데 저 맨 앞에서 원서 나눠주고 있는 여자가 정신없이 원서를 막 나눠주고 있다가 우연히 맨 뒤에서 발을 동동 걸고 있는 내 얼굴을 딱 봅니다. 개그맨 시험 보러 왔죠?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알아맞히는 거야. 갔더니 개그맨 원서를 주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개그맨 원서구나. 그러면 이제 썼어. 받아가지고 뒷장을 넘겨봤다. 넘겨보자마자 또 깜짝 놀랐어요. 네가 할 개그를 글로 써라. 그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글로 써요? 썼어요. 도또띠루리루 도또또루 도또띠루리루리 똥치기 똥치기 똥똥칭 우르르 구구르 구르구르 가로 열고 선 넘으면 가로 닫고 어부르 거푸르 침을 튀면서 해놓고 찍어놓고 개소리 이렇게 써놓고 아주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써야지 뭐 어떻게 뭐 어떤 장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쓰고 원고를 냈어요. 집으로 왔어요. 엄청 울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응? 내가 또라이였어. 그러면서 솔직히 안 그래요? 진짜 방송국 상대로 KBS 방송국 상대로 그것도 공채 시험 원고를 써서 낸다는 놈이 걷다 대고 똥치기 봉치기 썼는데 그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붙은 게 신기하죠. 그죠? 다음날 아침 딱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내가 이 생각했지. 주방장한테 뭐라고 빌까? 주방장한테 빨리 가서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양말 신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생각이 뭐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그 ARS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한 날이에요. 맞다.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보면 뭐라나 떨어진 건 뻔한데 그러면서 왼손은 이미 전화기를 향해 가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확인 사달라고 전화했다. 띠띠띠띠띠띠띠띠 KBS 공채 15기 예비 합격자 명단 발표입니다. 서비스 번호를 띠띠띠 160번 정총철 합격입니다. 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합격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3번 4번을 다시 들었어. 계속 들었어. 그런데 계속 합격입니다. 애국가에 나온 가사랑 똑같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종철나라 만세. 그래가지고 신단다 그래가지고 그냥 1차 합격이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KBS로 뛰어가게 되죠. 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기분이나 그때 어떤 하다못해 진짜 뛰어갔던 어떤 보도블록 색깔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알록달록했던 거. 여의도역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딱 나와갖고 KBS 간판 저 앞에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설레었던 그 기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진짜 2차 시험 본다고 갔어요. 2차 시험 면접이에요. 1차가 서류 조정이고요. 2차가 면접, 3차가 지정연기, 4차가 자유연기 및 공개방송, 4차까지 붙어야 돼요. 이제 솔직한 얘기로 저는 2차, 3차, 4차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놨던 게 워낙 많은데 개인기가 그렇게 많은데 솔직히 꽃감 빼먹듯이 하더라도 2차 때 3개 하고 4개 하고 뭐 3차 때는 한 5개 하고 4차 때는 4개만 할까? 뭐 이런 수준이니까 솔직히 안 떨리죠. 그죠? 자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된 건 1차 서류 조정이었는데
똥치기 봉치기 쏘는 원고가 붙었으니까 제 사기는 거의 뭐 하늘을 찌르죠. 무조건 될 거다. 2차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솔직히 면접만큼 정말 자신 있었고, 왜냐면 내 얼굴 보고 안 웃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자신 있었는데 문제가 된 거 딱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면접 볼 때 그냥 준비한 거 시키지는 않잖아요. 뭐 어려운 거 물어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당신 왜 개그맨이라고 합니까? 성인 시트콤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개그와 코미디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거. 당신 하필이면 왜 KBS로 입사원서를 냈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거 물어볼까 봐 되게 걱정됐었어요. 냉면집에서 냉면만 짜던 놈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응?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그냥 나한테 그냥 개인기 시켜라, 개인기 시켜라. 나 지금 개소리 충만하다, 개소리 충만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160번 들어오세요 그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려.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이러고 들어가서 딱 서 있는데도 계속 그래.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그런데 한 9명 10명 되는 PD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 끝에 있는 PD가 입을 딱 여는 거야. 160번 정종철 씨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들어갑니다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죠? 기도 제목이야? 바꾸면 돼요. 응? 쉬운 거 물어봐라, 쉬운 거 물어봐라, 쉬운 거 물어봐라 이렇게 바꿨더니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으시고 물음에 답하시고요. 괜히 쓸데없이 웃기겠다고 우스갯소리 얘기했다가 괜히 감점 당하지 마시고 질문에는 충실하게 대답하시고 개인의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준비하신 거 그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얼마나 더 떨려요. 낯선 장소 와가지고 낯선 사람 보고 떨리지. 사람들 앉아가지고 웃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웃겨봐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떨려. 덜덜덜 떠는데 뭐 물어볼까 더 걱정이 되는데,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종철 씨. 정종철 씨. 똥치기가 뭡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똥치기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쏘는 똥치기 봉치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그랬더니 그 똥치기가 이 똥치기였냐면서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다 그러면서 2차 시험이 합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3차 시험 보러 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제 작전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딱 밀었더니 또 빵 터져가지고 3차 합격되고, 4차 시험 공개방송이라 관객들 딱 와요. 번호표 이렇게 달고 제일 웃긴 사람 번호 기억했다가 찍어주고 가면 돼. 최다 득표자가 1등 13등 안에 들면 개그맨이 됩니다. 970명 중에 제가 거기서 3등을 하죠. 그러면서 개그맨의 머리 땅땅땅 붙었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나 개그맨 한 번에 돼가지고 되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딱 붙고 나서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 나 1차 시험 때 어떻게 붙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제가 개그맨이 못 됐을 것이고 이 자리에도 없죠. 어떻게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을까? 똥치봉치 썼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침 안 바르고 넘겨서 2장이 넘어갔나? 이게 밑에 거 깔려갖고 내 거 자연스럽게 합격자로 넘어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다가 네가 그놈이구나 버럭 그럴까봐 입 싹 다물고 있다가 조금 묵혀놨다가 이제 내가 옥동자를 하면서 이제 내 이름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오면서 그죠? 이제 난 못 자르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물어봅니다. 감독님한테 저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 썼는데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알지. 그거 저 어떻게 붙은 겁니까? 물어봤죠. 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원고를 이제 다 마감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서 다음날 합격자 명단을 발표해야 되니까 합격자 명단만 빨리 넘긴대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보고 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막 추려내는데 PD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추려내는 그 과정에 갑자기 KBS 사장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들어오니까 PD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PD가 딱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사장님이 됐어요? 앉아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개그맨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뽑도록 하세요. 이 개그맨들은 말이야, 이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원고들도 참 재밌을 거야, 그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 3사 중에 제일 먼저 원고를 받다 보니까 아주 경쟁률도 괜찮고 좀 퀄리티 있는 애들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보도록 하세요. 이게 다 원고 아니야?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 많은 원고 중에 한 장을 쓱 끄집어냅니다. 쓱 끄집어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원고가 제 원고입니다. 제 원고를 딱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사장님이 좋아한 게 아니라 화를 내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요. 왜 사장님이 높은 양반이 화를 내시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똥치기 붕치기 써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해.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필 이걸 보셔가지고 합격자 원고는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세요. 이거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야 이놈 자식들아, 누가 이따 원고를 받아가지고 사장님 눈에 띄었잖아. 그러는데 사장님이 다시 내 원고를 뺐죠. 놔봐요. 아니 이 사람 말이야. 내 사장님 어떡할까요? 이 사람 원고를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님이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시킨 거야. 물어보고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제 원고에는 진짜로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물어보고 떨어뜨려라. 근데 실제로 물어봤는데 재밌으니까 합격이 된 그런 케이스죠. 사실은 이 얘기는 KBS 사람들 PD며 작가며 아니면 무슨 개그맨 선배며 후배며 할 것 없이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남들하고 조금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환경 자체가 우리 동네에서 개그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사실은 교회라는 곳을 제가 5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꿈이 남들하고 좀 틀렸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제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의 대부분의 큰 꿈은 대통령이 제일 큰 꿈이었어요. 여자들은 미스 코리아가 제일 큰 꿈이었죠. 제 꿈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저는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커서 꼭 목사님이 돼야지.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제일 큰 집에 살고 주일마다 맨날 간식 음료수를 공짜로 주는데 나 목사님 돈인 줄 알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부자로구나. 나는 꼭 커서 목사님이 돼야지.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꼭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근데 세월이 흘러 중학생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사춘기라는 게 찾아오죠.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얼굴이 점점 더 커지고 여드름이 더 나기 시작하고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깨웁니다. 종철아,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학교는 가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거울을 봅니다. 이 목사님들 얼굴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하면 좀 왠지 좀 근엄하게 생기시고 좀 점잖게 생기셔서 그냥 딱 봐도 목사님 느낌이 드는데 난 아무래도 목사님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고민을 털어놨죠.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아무래도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진지하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제 손을 콕 잡으시면서 그래, 그걸 이제 알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본, 그러니까 여러 군데도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뭐 교회에 가서도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 종철아 넌 이걸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해보라고 했을까요? 저보고 개그맨 해보라고 그랬어요. 너 개그맨 해봐, 너 코미디언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솔직히 개그맨이 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어머니한테도 얘기했고, 난 개그맨 안 한다. 왜 안 하냐? 개그맨 해봤자 뭐하냐?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거. 근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해도 네가 1등 되는 개그맨 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텐데 넌 그냥 봐도 얼굴만 봐도 웃겨, 막 이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힘을 줘요. 주위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할 수 있다 그래요. 개그맨을. 계속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아휴, 확신을 가졌던 건 뭐냐면 다시 거울을 봤죠. 개그맨 얼굴이 맞아요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꿈이 바뀌죠. 목사님이 꿈에서 개그맨이 꿈으로. 이 말만큼은 꼭 여러분들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바늘이 가면 무엇이 따라와야 되지요? 실이 따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꼴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어요.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아,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 이거죠. 자, 내가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저는 바늘이라 본다면 반드시 실처럼 따라와야지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뭘까요? 꿈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 그래야지만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노력이라는 두 글자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하고 커왔을 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온 겁니다. 크던 작던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느 때든 기회는 찾아왔어요. 찬스는 찾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올 겁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 믿으시죠? 분명히 나에게 찬스가 찾아올 거라는 것,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빗방울이라고 저는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빗방울이라고 비유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장에 구름이 잔뜩 꼈어요. 그리고 비가 팍 내립니다. 기회의 빗방울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비에 많이 젖고,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뭐 비에 적게 젖는다,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다 똑같이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에 젖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살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물론 규모는 다 다를 겁니다.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막 이럴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회는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이유가 뭐겠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뭐로 비유를 하고 싶냐면
그 기회에 빗방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이 커지겠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릇이 없어, 아예 작아, 진짜 작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릇이 큰 사람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롤모델, 내가 원하는 어떠한 원하는 꼴들, 그거보다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내 경쟁자보다도 내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돼?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노력이 아닌, 누가 해 라고 해서 하는 노력이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이 점점 커지겠죠. 그 그릇이 커지면 여러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얼굴은 굳이 노력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죠. 제가 몇 년 동안 모아왔던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땄더니 1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싹 모아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구입한 게 뭐냐면 녹음기를 삽니다. 녹음기. 그래서 워크맨 혹시 압니까? 워크맨이라고 알아요?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그 워크맨이라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 넣어가지고 이렇게 녹음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카세트로 이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소리 나오고. 카세트는 다 봤죠? 그건 봤겠지. 넣어서 닫고 빨간 버튼 누르면 녹음이 돼. 그 코미디언들이 하는 어떤 대사들, 유행어들, 그리고 그들의 발성, 이런 거를 카피하려고 그때부터 녹음을 계속했어요. 제가 잘 들린 소리는 여러 가지 잡소리들이 더 많이 들렸어요. 무슨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 드럼 소리, 방구 소리, 이런 소리들이 훨씬 더 잘 들렸다는 얘기죠. 엄청 났었으니까. 거의 그 컵라면 박스 2개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 되니까 얼마나 녹음을 많이 하고 다녔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고 그걸 따라해보고 계속 듣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듣고 따라 연습하고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한 거죠. 나름대로 저만의 그릇을 점점 키워갔던 거죠.